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독일이나 해외에서는 별로라고 이건 좀 우리가 봐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국내에서는 유독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혼동되게 왜 그러냐? 서로 같은 목소리.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오닉 5 EV6가 더 좋은가 보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오닉 5 EV6가 ID4, Q4나 차사의 막기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더 좋은가 보죠. 제가 보기에도 아이오닉 5나 EV6는 기술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떤 의견이 합리적인지는 그걸 전달받는 사람들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이렇게 좀 동의하고 같이 대통합하고 단일 민족이라서 그런가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죠.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이제부터 친구 먹자. 이런 네. 동질감,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 또 그래서 한류 문화 콘텐츠들이 요즘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독일 차들의 감성이 한국인들과 잘 맞습니다. 사실 이 미국인들이 독일 차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안 주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그냥 차는 기능 잘 되고 고장 안 나고 잘 달리고 이러면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상을 좋아합니다. 맛으로 따지면은 감칠맛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향신료, 양념이 발달한 나라가 흔치 않죠. 별의별 양념들, 장, 그리고 설탕도 그냥 안 먹습니다. 매실로 해서 매실청 달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구현하려고 그리고 그 감칠맛을 어떻게든 독특하게 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맛집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감성적이고 섬세한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상품성도 해외 소비자들이 잘 못 보는 포인트들을 봅니다. 사실 독일 차들이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이 핸들링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 잘 달리고 잘 돌고 그 스티어링의 입력에 따라서 차가 잘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핸들링인데 feeling, 차에서 운전자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면서 교감을 하느냐 이 영역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수치하기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게 핸들링에서 운전의 재미 그리고 신뢰감 있는 주행 성능 뭔가 다른 차와 차별성 있는 주행감 이걸 느끼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브랜드가 독일 브랜드입니다. BMW 특히 벤츠도 잘하고요. 폭스바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독일 차들이 엔진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변속기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 전달, 동력 손실도 아주 훌륭하게 잘 잡아냅니다. 비클 다이나믹스 둘째가라면 서럽죠. 그런데다가 같은 코너를 돌아도 뭔가 다른, 뭔가 맛깔스럽고 재미가 느껴지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야 내가 이렇게 입력하니까 얘가 이렇게 말을 잘 듣네 하는 그 쫀쫀한 반응, feeling,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성적인 핸들링에 포텐을 터뜨리는 브랜드가 바로 독일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 섬세한 변화와 차별화된 그 느낌을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제일 잘 느낍니다. 왜? 우리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감각 수용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이런데 다양한 차들을 섭렵하면서 그 장점들을 리뷰로 평가하는 리뷰어들이 또 이런데 상당히 밝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포인트들만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줄을 쫙 세워놓고 이거는 괜찮네요. 이거 추천, 이건 비추천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을 비롯해서 그 리뷰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발 좀 타보고 얘기하십시오. 타보라니까? 내가 타보니까 그 미묘한 맛을 난 느끼는데 이걸 왜 안 느껴보고서
겉으로 스펙만 보고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 맛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 감칠맛을 지금까지 누려오고 즐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 리뷰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잘 안 하는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합니다. G4 같은 시승기를 한번 보세요. 온통 감칠맛 얘기지, 수치와 효율성, 그런 거 기술적인 포인트 다 저리 가. 이런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이게 미래의 그 전기전자, 그리고 또 스위칭, BMS 소프트웨어, 또 효율적인 유도기절 예교, 제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치화해서 기술력의 정도를 판가름을 하고 어떤 브랜드가 지금 성과가 좋은가, 이걸 좀 구분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예요. 자동차가 발전을 해서 예전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 칼 벤츠가 자동차 만들고 고트립 다임러가 또 모두 캐리지 만들고 해서 자동차가 태동을 하면서 전기경연에서 내연 자동차로 발전을 하면서 형식이 바뀌는 그 초기 시장이 바로 지금의 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방식으로 전기차로 변화가 되면서 배터리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이 초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그 기술적인 성과입니다. 일단 이 면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가 앞으로 산업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연 자동차를 잘 만들던, 그래서 시장을 견인했던 파이어니어들, 대부분 엔진, 파워트레인을 잘 만들던, 발명했거나 잘 만들던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부품업체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을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저희는 포커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포인트 이외의 시승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그런 평가들을 하시고, 소비자분들도 이거는 논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르구나 해서 다양한 시승기를 좀 보고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시면 좋다. 그리고 독일이나 해외 평가를 보면은요, 저희랑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요. ID4, Q4가 ID5, EV6 650점 대 605점, 45점씩 막 차이를 벌릴 정도로, 이거 같은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 본인들이 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ID4나 Q4의 감성적인 장점이나 국산차, 대한민국 전기차가 가지지 못한 정량화할 수 있는 장점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뭔가 확실하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아주 주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교해서 정당하게, 그래, 니들이 잘했어, 기술적으로 이건 앞서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가를 일단 하는 거죠. 저희도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오너분들이나 또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영향 받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거나 본인이 내리는 결론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소비자분들도 다양한 평가들을 보시고 잘 버무려서 감성적인 터치, 소위 말하는 맛에 있어서의 그 감칠맛, 이 감칠맛,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게 하는 맛이고 자다가도 생각나게 하는 거고 또 가게 만들고, 사실 이게 그 영양소라든지 아니면은 포만감이라든지 가성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 때문에 계속 먹으러 가는 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만 또 치중하시면 안 되죠. 자동차는 수치화할 수 있고 또 데이터화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전자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는 더 많습니다. 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무슨 자동차, 어떤 브랜드의 특정 모델이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또 사실 전달을 해야 균형 잡힌 지식 전달자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꽂히게 되면 다른 게 또 안 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거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슈퍼카를 탈 때, 스포츠카를 탈 때, 또 벤틀리 프라이스포 같은 정말 장점이라고는 몇 개 찾아볼 수도 없는데
WCBNG를 그 배경을 들으면서 간선도로를 여유있게 부다다다다다 하고 즐기면 모든 게 다 I don't care 됩니다. 아니 뭐 기름 흘리고 다니면 어떻고 몇 월 몇만 원씩 소모품 비용 나가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를 할 때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죠. 아무리 주관적으로 리뷰를 하는 거고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만 기준을 세워놓고 자동차의 본질적인 가치 측면, 감성적인 가치 측면, 그리고 또 활용적인 측면,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이려고 한번 시도도 해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서 평가를 하시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들을만하고 좋은 평가가 됐어라는 기준을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러하니 너도 그러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뭐 그렇구나 하고서 뭐 논쟁할 때 하더라도 어깨동무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삶의 하나의 장면이고 뭐 또 인생의 흐름이죠. 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긍정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그런 방향을 또 찾아야 되겠죠. 뭐 드럼 브레이크처럼 논란이 심화되게 되면은 제조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드럼 브레이크 적용할 때 좀 눈치도 많이 보겠고 분명히 이 논쟁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양면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생각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으니까 다양한 리뷰들을 통해서 좀 논쟁을 하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시면 안 되고 서로 인신공격하시면 안 되고 토론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